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 치매. 그동안 완벽한 치료법이 없어 난치병으로 불려왔는데 치매를 정복하기 위한 연구가 거듭되며 점점 빨라지는 치매약의 진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정복.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치매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치료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치매 치료에 요즘 신약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내 치매 환자 규모는 100만 명이 넘어섰지만 여전히 한국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다른 질환보다 치료제의 개발이 좀 더뎌서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요. 먼저 의학적으로 치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의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또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이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뭐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요즘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두 단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치매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지 기능이 이전과 비교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일단 치매라는 상태가 진단되면 그 다음에는 치매라는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게 되는데 이 치매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이상 단백질 축적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대략 전체 원인 중 70% 내외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 알츠하이머병, 즉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런 치매의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대표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건망증이 먼저 나타나고 점차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치매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날짜나 방향 감각이 예정보다 좀 떨어지거나 사람 이름이나 물건 명칭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또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이전보다 좀 서툴러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분이 좀 우울하다,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와 같은 증상이 좀 자주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매 유병률도 좀 살펴볼까요? 네, 2023년 국내 기준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치매 환자는 105만 2,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9년 55만 명에서 2023년 67만 명으로 4년 동안 무려 22%나 증가했습니다. 네, 노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고 하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가장 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사실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로 구성된 신경 내 섬유 매듭의 형성이 주된 원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증상이 육안으로 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자, 초기 진단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면 뇌 손상 진행을 되돌리거나 또 호전시킬 방법이 없기에 치매가 더욱 나빠지기 전에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질병 진행을 지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알츠하이머병 원인 조절 치료제도 질환 초기에 정확한 진단 후 사용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매 치료 현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는 어떻게 치료가 되어 왔을까요? 사실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을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적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제가 국내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 또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이를 대체할 의약품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제 개발이 좀 더디다 보니까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치매 정복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대표적인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에서 개발한 아두헬름이 있는데요. 아두헬름은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신속 승인에도 불구하고 효능에 대한 논란으로 의료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 조건으로 내건 2030년까지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 4상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사실상 철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헬림을 대신해서 지난해 후속 주자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일본 제약사 에자이의 레켄비와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의 키순라와 같은 알츠하이머병 신약이 최근 FDA와 일본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치료제들이 국내에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어떤 치료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레켄비는 뇌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와 원섬유를 제거해 질병 진행을 늦추는데요. 초기 알츠하이머병 질환 진행과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인정받은 치매 치료제입니다. 레켄비 임상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증상 악화를 27%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 출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오는 12월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속 주자인 키술라는 지난 7월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 국내 출시 시기는 한 2, 3년 정도 뒤에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치매 정복을 위해서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국내 기업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개발이 빠른 기업은 아리바이오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말까지 환자 모집과 투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톱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쥐의 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기업도 있습니다. 젠백스는 이달 중등증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에 GV1001을 투여한 결과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제거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성과를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NK맥스는 지난 3월 임상 1상에서 NK세포 치료제 SNK01을 투여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증상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요. SNK01은 손상된 누련을 식별하고 제거해 신경염증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뇌 면역 환경이 개선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여러 회사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아리바이오를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학 박사 정재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걸 것이라는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가 왔을 때 판단하는 게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알츠하이머가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임상 진단으로 했을 때가 80%고 치매 종류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성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가 많은데 순수하게 부검을 해보면 요 세 가지가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각각이 섞여 있는 복합성 치매라는 이게 두 번째로 제일 고민스러운 방법이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개발하는 방법들이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과 같이 항암제를 개발하듯이 한 타겟에 한 약물을 개발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가장 저희들이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는 한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중기전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동시에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 두 번째,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거. 세 번째는 신경세포를 살리더라도 그 살려놓은 신경세포들의 독성 단백질이 계속 죽여나가기 때문에 그 독성 단백질을 없애는 요 세 가지 기전에 저희들이 동시에 작용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다중기전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임상 3상을 글로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라 하면 한국이나 미국 한 국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현재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총 13개국에서 200여 개 임상센터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2025년 말에 투여를 다 끝내고 2026년에 결과를 정리해서 26년 말쯤에 저희들이 우선 USFDA에 먼저 신약 허가를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이라는 게 원래 힘듭니다. 다국적 제약도 거의 CRO에다 맡겨놓고서는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임상의 성공을 위해서 CRO들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걸 흔히 얘기해서 턴키로 주느냐 아니면 부분별로 잘라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문제겠죠. 외국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회사들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도 한국은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제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국가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H라든지 NIA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고 있는 풍부한 연구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을 할 정도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생산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다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실패를 해봐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정부도 글로벌 임상 3상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치매, 특히 그중에서 알츠하이머는 환자보다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옆에 주위를 돌아보시면 한 사람 건너서 다들 치매 환자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진짜 안 좋은 질환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치료제를 개발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꼭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제 개발에 순항인 제약사들이 있는 반면 또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요? 네,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명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의 개념이 완치가 아닌 진행 속도를 늦추는 완화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현재 개발된 약들도 표준 치료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기전을 찾는 단계에서 임상이 많이 중단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뇌질환 특성상 치료의 가변성도 좀 큰데요.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어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환자 모집이 필요해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이상까지 연구를 끌고 가도 기술 수출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치매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FDA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조정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FDA는 2018년 초기 치매의 경우 바이오마커만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요. 인지 능력 개선을 입증해야 했던 것에 비해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실제로 3년 뒤에 미국 제약사인 B사에서 개발한 아두헬림이 이를 통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치매약 개발을 위해서 정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도 치매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국내 규제를 글로벌과 같이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연구개발 코디나 맞춤형 상담,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 심사 등 제공하는 브릿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제품 분류, 개발 전략,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해 사업단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하는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임상 3상 중인 아리바이오의 치료제에 국내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공공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를 함께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공익적 임상 지원 대상 1호로 불리며 치매 치료제 임상시험을 국가가 지원하는 첫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치매 정복을 위한 신약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노메디는 여기까지고요. 박선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